자, 우리 90쪽부터 보면 됩니다. 90쪽. 자, 6번 이야기 갑시다. 이상 확률 변수 ax 더하기 b의 꼴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겁니다. x하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값들을 쭉 줬죠. 0, 1, 2, 3 이렇게 해서 A 6분의 1, 그 다음에 A 6분의 1.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렇게 확률 분포 표로 줬고, 그리고 이 X라는 확률 변수를 6x 더하기 2로 만들어낸 확률 변수 i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시작해? 식속에 포함되어 있는 a라는 값부터 먼저 구해야지. 여기 표 안에 들어있는 이 a를 구하려면 확률의 총합이 1임을 이용하는 거야. 확률의 총합이 1. 다 더하죠. 2a하고 그 다음에 6분의 1 두 개니까 3분의 1. 이 아래 들어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2a 더하기 3분의 1 더해서 1 돼야 되고, 3분의 1을 넘겨주면 3분의 2, 양변을 2로 나누면 a라는 이 확률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먼저 a를 구해야 되지. a를 구하고, a가 3분의 1이 됐으니까 이 a 자리에다가 제가 6분의 2라고 쓸게요. 부모 맞춰놓는 게 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부터 구해야 돼. x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해보면,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위아래 곱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평균이라는 값을 구할 때는 그 평균 값은 확률 변수와 그에 대한 확률 값들을 다 곱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0부터 3까지 이 값들을 다 더해서 곱해서 더하는 거죠. 위에 거 다 위아래 곱해서 더 더해주는 거야. 0하고 6분의 2, 분모가 6이니까 0, 1, 4, 3 다 더하면 6분의 8, 3분의 4. 지금 내가 구하는 건 x의 평균이고, 분산은 다시 얘네들을 제곱해야죠. x 제곱이 필요하니까 얘네들 제곱하는 값을 이용할 거야. 우리가 구하는 분산은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제평평대라는 공식을 이용한다 그랬어. x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을 구하면 6분의 0 곱하기 2, 1 곱하기 1, 그 다음에 4하고 2 곱해야 되죠. 8, 그 다음 9하고 1 곱하면 9. 이게 x 제곱의 평균, 이 부분이고, 평균의 제곱은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3분의 4의 제곱 9분의 16을 빼면 되죠. 앞에 주어져 있는 건 6분의 18, 3이네요. 3. 6분의 18, 3에서 9분의 16 빼는 거니까 9분의 27, 9분의 11. 이게 이제 분산이 되겠다. 오케이? 지금까지 구한 건 x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거고, 얘네들을 가지고 요 y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돼. 자, 평균은 6을 곱하고 2를 더했으면 똑같이 6을 곱하고 2를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평균 자리에 3분의 4를 대입해서 10이라고 구하시고, 분산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산은 저기에 곱해지고 더해진 값 중에서 더해진 건 의미가 없어. 여기 6x 더하기 2가 들어가잖아.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곱해져 있는 6의 제곱에다가 vx 이거만 해주면 된다 그랬지? 36 곱하기 9분의 11 44가 y의 분산이 되고 다시 표준편차까지 구하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44 2루트 11 여기까지 해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면 된다. 오케이? 우리는 어떤 확률 변수의 1차적 변화 확률 변수의 1차적 변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평균은 a를 곱하고 b를 더할 거고 분산은 a의 제곱을 곱하면 되고 표준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요거만 잊지 말고 원하는 답들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의 변화를 주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볼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오케이? 91쪽으로 갈까? 91쪽. 91쪽에 필수현재 7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다 구해야 돼요. 이 앞에 주어져 있는 6번은 확률 분포를 줬잖아. 근데 7번은 확률 분포부터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빨간 공 3개,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이 1개, 노란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우리는 3개의 공을 꺼낼 거고 3개를 꺼낼 거고 이 중에서 노란 공의 개수 요 놈을 확률 변수 x라고 잡을 거야. 그리고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원하는 건 y 5x 빼기 4 요놈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사실 문제의 구조만 놓고 보면 6번하고 7번은 똑같아요. 다만 6번은 요 앞에 있는 상황을 확률 분포표로 준 거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하나면 뭐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쭉 다 끌어내 보면 자, 노란 공의 개수 x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x라는 값은 이 안에 들어있는 총 6개의 공 중에 내가 3개를 끄집어냈을 때 노란 공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어? 노란 공이 몇 개 나올 수 있어? 저 6개 중에서 3개를 뽑았어. 그럼 노란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노란 공의 전체 개수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노란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경우를 구할 거야. 구해볼까? 노란 공이 안 나와요. 노란 공이 안 나오는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노란 공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노란 공 빼고 빨간 공과 파란 공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는 뜻이지. 그치? 6C3은 계산하면 20이 나올 거고 4C3이 4가 되니까 20분의 4. 약분은 좀 이따 할게요. X가 1일 때 X가 1이면 6개 중에 3개를 뽑아요. 근데 그 중에서 파란 공과 빨간 공 중에서 2개를 뽑고 노란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6 곱하기 2 여기 12가 되겠는데 12.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의 확률은 이거는 6시 3분의 4시 1 여기 3개 뽑고 노란 공 2개를 모두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역시 20분의 4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지금 우리가 구한 확률 분포는 x라고 하는 값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됩니다. x라는 값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인 경우 이 3가지가 있었고 그대로 우리가 다 구해놨죠. 얘네들은 사로 약분해도 되겠는데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그지? 5분의 1 하나도 안 나오는 게 1개 나오는 게 5분의 3, 2개 나오는 게 5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확률 분포 표가 다 만들어진 거죠. 확률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표로 그리는 걸 확률 분포 표. 그리고 얘네들을 굳이 확률 질량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면 확률 질량함수의 경우에는 6C3분의
노란 공 중에서 내가 x개를 뽑을 거고 그 다음 나머지 4개의 공 중에서 3 빼기 x만큼을 뽑아내겠지. 이걸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라고 할 거야.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확률 질량함수. 어쨌든 우리는 지금 확률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x가 0인 경우, x가 1인 경우, x가 2인 경우에 대한 값들을 다 구했고 내가 이제 표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x라는 놈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할 겁니다. 얘를 갖다 먼저 해주면 좀 많이 복잡해져요. 5 곱하고 4를 빼면 y라는 놈의 확률 변수는 5 곱하고 4를 빼면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4하고 1하고 6이에요. 쟤네들을 가지고 풀면 숫자가 커진다. 특히 분산을 구할 때는 쟤네들도 제곱해서 막 만들어야 되니까 저 확률 변수 y보다는 x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적 변환을 통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좋다. 자,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요. 5분의 저 위아래 곱하는 거니까 0 곱하기 1 곱하기 3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요놈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면 되고 자, 평균 구할 때 확률값이 대칭을 이루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야. 알아두면 좋다. 자, 분산은 얘가 평균이 좀 간단하면 분산 구할 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도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1을 이용해서 내가 x-m 편차를 구해보면 그 편차가 생각보다 안 복잡합니다. 0 빼기 1 편차 마이너스 1 빼기 1 0 2 빼기 1 그러면 이때는 뭐 우리 구할 일 별로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이 주어진 놈은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 1 이거 0이니까 0 이거 제곱해서 곱하면 1 그러면 분산이 5분의 2가 됩니다. 물론 재평평제를 이용해도 돼요. 5분의 0 3 4에서 빼기 1의 제곱을 하면 그래도 똑같이 얘네들은 5분의 2가 나올 거야. 재평평제를 하든 아니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용하든 구하는 방법. 결과는 똑같아야 되겠지? 똑같아야 돼. 뭐 표준 편차는 뭐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따로 구할 필요 없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놈들을 가지고서 y라고 하는가 5x 더하기 4라고 하는 5x 빼기 4라고 하는 저놈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평균은 y라는 값이 5x 빼기 4니까 여기다가 5 곱하고 4를 빼서 구할 수 있겠죠. x의 평균이 1입니다. 5 빼기 4 1 따라서 y의 평균은 1이 되고 분산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분산이 5x 빼기 4야. 그러면 5의 제곱 곱하기 vx를 합시다. 25 곱하기 5분의 2 그러면 10 분산은 10 평균은 1 뭐 표준 편차는 y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10 이렇게는 나오겠지. 하나의 문제 안에 우리가 공부한 게 다 나왔어. 이거 딱 좋아하겠죠. 뭔가 문제 만들어 나갈 때는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좋아요. 이산확률 분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쭉 다뤘고 사실 7번 문제는 충분히 시험 문제화 시키기에 좋습니다. 할 만한 거죠. 우리 이제 92쪽에 이항분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항분포라는 상황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주어지는 어떤 시행의 상황이
주어진 어떤 상황, 시행의 상황이 독립시행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이산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배울 연속확률 분포, 그들 중에 하나의 종류야. 하나의 종류가 이항 분포라는 게 있는 거야. 여기 앞에서 다뤘던 이 7번과 같은 문제들은 이 바깥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항 분포는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있는 독립시행의 상황을 가지고 뭔가 이제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연속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딱 공부하는 게 이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이산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 안에서 이항 분포, 연속확률 분포 안에서 정규 분포, 이렇게 공부할 거라고. 자, 공부할 내용을 볼 건데, 그 공부할 내용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런 거였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그 확률이라는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건 A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은 N회의 시행 속에서 R회만큼 그 경우가 나와. 그 사건이 나오는 경우만큼 확률값을 곱해주고 그 나머지 Q에 n-r제곱까지 곱해주는 이 상황을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동전을 5개 던져서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동전을 5개 던져서 앞면이 2개 나오는 거야.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앞면이 2개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앞면이 안 나온 거잖아. 그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을 적어주는 거지. 이게 앞에서도 확률 맨 마지막에서 공부했던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뤄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죠. 똑같아요. 동전을 5개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동전 5개를 던져. 5개? 5회 던지는 시행.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어. 그럼 이 확률 변수는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5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 5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얘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볼까?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고, 작은 x라고 두고,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보면 5번 시행해서 x번 나올 거야.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x번,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5 빼기 x번.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 있지. 그냥 안 그냥?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저기 있는 작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4, 5가 될 수 있는 거야. 0, 1, 2, 3, 4, 5. 여기서 x는 0, 1, 2, 3, 4, 5. 지금 이게 이 상황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든 거야. 그런데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사실상 다 고정적이야. 무슨 얘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확률 값은 시행한 횟수가 n회, 그 중에 나오는 횟수를 x, 그 확률 값이 만들어지는 게 x번, 나머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n 빼기 x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x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0, 1, 2에서 n까지
이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딱 만들어 볼 수 있겠지. 이 안에서 바뀌는 게 뭐냐면 시행한 횟수와 여기서 정해지는 이 확률값 두 개가 바뀌어요. 저 두 개만 알면 확률 질량 함수를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두 가지가 시행한 횟수 그리고 이 사건이 이 경우가 나오는 확률 이 두 가지가만 알면 그러면 우리는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갖다가 쓸 수 있다고. 그치? 자,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시행한 횟수와 확률만 알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은 얘는 시행한 횟수가 5건이고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저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 있었던 거라고. 주사위를 10번 던져. 10번. 거기서 3의 배수가 나와.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잡았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0,3분의 1이라는 이 두 가지 숫자만 알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10씩 x에 3분의 1에 x제곱 3분의 2에 10 빼기 x제곱이라고 저 두 가지 숫자만 알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표를 그릴 필요도 없고 확률 질량 함수도 쓸 필요 없고 그냥 이 두 가지 숫자만 쓰면 돼. 시행한 횟수,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저 두 가지만 쓰면 되는 거야.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B 뭐 있잖아 그거 바이노미널 맞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적두어로 쓰는 게 요놈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두 가지에 대한 적두어 영어 단어 만들 때 맨 앞에 들어오는 게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맨 앞에 쓴 게 B를 쓰는 거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난다와 일어나지 않는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독립시행, 이항분포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뭐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분포를 나타내는 단어니까 앞에 오는 B, 바이노미널 맨 앞에 오는 B라는 문자를 써서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B라는 문자를 썼고요. B가 써 있으면 이항분포다.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돼야 되니까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시행한 횟수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n, p 이 두 가지만 쓰게 될 거라고. 알겠나? 표를 그릴 필요도 없어요. 확률 질량 함수를 쓸 필요도 없고 확률 분포를 다 여러분들이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항분포에 의한 독립시행이라는 상황에 대한 확률 분포는 이항분포로 표현할 거고 B, n, p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오케이? 알았어. 기억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시행한 횟수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를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확률 분포를 알았으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어떤 확률 분포가 NP로 주어지는 이런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지. 그리고 다 더해서 정리했더니 요거만 남아요. 요 두 개를 다 곱하면 되는 거야. 저 상황에 대한 평균은 5하고 2 곱해서 2분의 5. 이게 평균인 거야. 2분의 5가 평균이야. 분산은 n하고 p에다가 여사건의 확률 q를 곱해주면 그럼 이게 분산이 되더라.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표준편차 구하는 거야. 루트 npq라고 해서 구하면 되겠죠. 루트 npq. 이게 이항분포라는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공식, 표현 방식과 공식이에요. 평균은 np, 시행한 횟수와 확률을 곱하면 되고 거기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q를 곱하면 분산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게 표준편차가 되더라.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얘네들만 외우고 있으면 돼. 얘네들만. 예를 들어 94쪽에 1번 볼까요? 94쪽에 1번 보면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고,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아, 이거 독립시행이야?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항분포 n, p의 형태로 나타내라. 자, 첫 번째, 3점 슛의 성공률이 0.4인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10번 던져서 성공하는 횟수 x. 얘기했지. 지난번에 우리 독립시행 얘기할 때 운동선수 나오면 대부분이 다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했어. 어떤 축구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킬 확률, 어떤 야구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구선수가 슛을 성공할 확률, 이들 모두 다 이거 엄청난 확률이거든. 3점 슛 성공률이 40%면 얘 엄청 잘하는 애야. 자, 어쨌든 요놈이,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은 독립시행이 맞아요. 시행한 횟수가 10번,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0.4. 우리는 이항분포를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10, 10번을 시행했고 성공할 확률이 0.4 이렇게 써주면 되고,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건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 얘는 독립시행이 아니에요. 얘는 독립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왜? 뭐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나오는 흰 공의 개수 x는 0, 1, 2, 3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가질 수 있죠. 근데 0, 1, 2, 3이라는 각각의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의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시에 3개를 꺼낸다라고 하는 건 서로에 대한 완벽한 독립시행이 아니죠. 근데 이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3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다시 또 꺼내서 확인해. 이 시행을 반복하는 거야. 이 시행을 내가 10번을 반복했어. 그러면 독립시행이 돼요. 똑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상태가 독립시행인데 얘는 독립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독립시행의 상황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여기에 확률 분포가 B 6,3분의 1이라고 써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6번 시행해서 각각의 상황들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 독립시행인 거야. 그 독립시행으로부터 평균을 구해라. 평균은 NP 6과 3분의 1을 곱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은 2가 될 거고, 분산은 여기다가 NPQ를 할 거야. 지금 구해놓은 6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Q라는 값은 1 빼기 P를 의미하는 거야. 1 빼기 P.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원하는 것 중에서 표준편차도 구해보면, 표준편차는 이게 다 계산하면은 얼마 남는 거야? 3분의 4 남나? 3분의 4? 그치? 분산. 표준편차도 구해보면 루트 MPQ.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3분의 4.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 중에서 확률 질량함수도 구해보래요. 얘를 가지고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n값과 p값만 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 질량함수에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 질량함수는 6시 x 3분의 1의 x승 3분의 2의 6 빼기 x승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x라는 값이 될 수 있는 건 0, 1, 2에서 6까지 가능한 거지. 이게 확률 질량함수를 구한 거야. 오케이? 이 중에서 x가 4일 때의 확률도 구해보라 그랬나? x가 4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x가 4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x 대신에 4 집어넣으면 되지. 6시 4에 3분의 1의 4승 3분의 2의 제곱 여기 표현하면 되겠죠. 3의 거듭제곱 중에서 한 6제곱 이하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계산되어진 숫자로 마무리하시면 되죠. 응? 문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원했던 건 아닌데 저희까지 구해봤습니다. 세 번째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래지. 삼 번에 보면 1번이 이항분포가 360,2분의 1을 따른다. 이게 N하고 PI. 평균을 구하세요. 360 곱하기 2분의 1. 180이 평균이 되고. 분산은 360 2분의 1 2분의 1 90이 되고. 표준 편차는 여기가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90 3 루트 10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48,4분의 1. 어떤 독립시행을 48회 시행했고 그 48회 시행한 그 사건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인 어떤 독립시행의 상황인 거고, 얘네들도 평균 구하면 48하고 4분의 1 곱합니다. 그러면 12가 될 거고, 분산은 48 4분의 1 4분의 3 곱하면 9가 되겠죠. 9.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3이 나온 겁니다. 그지? 이게 이항분포라고 하는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야. 어떤 이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그 독립시행의 상황에 대한 확률이 뭐 우리 n이 3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3도 많다. 우리 2만 갖고 갈까? ECX에 P의 X승, Q의 2 빼기 X승. X라는 값은 0하고 1하고 2, 0하고 1하고 2를 갖고 있는 이런 확률이 있어요. 이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이라는 걸 구하려면 평균은 xi, pi로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i가 0부터 2까지 곱해질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갈 확률 값은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여기에 EC, X에 P에 X, Q에 2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제가 I 자리에 0부터 대입하게 되면 여기를 그냥 X부터 넣을까요? X가 0부터 I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하면 0 곱하기 확률 변수가 0이야. 여기에 EC0에 P에 0제곱 Q에 제곱 이게 들어갈 거고, 1 대입하면 1 곱하기 EC1에 P에 1승 Q에 1승 이렇게 들어갈 거고, 확률 변수에다가 이번에 2 집어넣으면 2, EC 2에 P의 제곱 Q에 0제곱이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맨 앞에 있는 건 0이고 이건 0. 이런 거 계산하면 2PQ가 되나? 2PQ. 요것도 2P의 제곱으로 표현되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게 2PQ 더하기 2P의 제곱. 얘네들을 2P로 묶어. 2P로 묶으면 Q 더하기 P만 남겠지. Q하고 P 더하면 얼마죠? P하고 Q 더하면 1이야 1. Q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2P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요 2가 시행한 횟수 N이고 사건이 일어날 확률 P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그래서 MP라는 공식을 앞으로 쓰기로 한 거야. 평균을 구하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나타내는 식은 N 곱하기 P라고 하는 공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제평평제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 0의 제곱 곱하기 2C 0의 P의 0승 Q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곱하기 2C 1의 P의 1승 Q의 1승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2의 제곱 곱하기 2C 2의 P의 제곱 이거만 들어가면 되죠. 정리해보면 여기서 맨 마지막에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평균의 제곱 제평 평제 맨 앞에 있는 거 0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 2PQ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건 4P의 제곱이 될 거고 M의 제곱은 NP를 제곱하면 되니까 N제곱 P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 4P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4P 제곱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2PQ를 보면 2PQ를 놓고 보면 여기서 요 2가 뭐라고? 요 2가 시행하는 횟수 N이야. 그래서 분산을 나타내는 식은 NPQ가 된 거야. 분산을 나타내는 식은 NPQ.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NPQ. 한 번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시행한 횟수를 n이라고 안 잡고 2라고 잡은 상태로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페이지 93쪽에 보면 개념 플러스 안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시행한 횟수 3번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여주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똑같은 과정으로 나는 2라고 두고 한 거고 여기서는 시행한 횟수를 3이라고 두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왜 n이라고 놓고는 안 하냐? n이라고 놓으면 이 식 자체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매우 복잡해져서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증명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학문포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시행이 독립시행이어야 하고 시행한 횟수와 그 사건,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이 학문포의 표현 방식은 N,P라고 쓸 거고요. 여기서 통계적 자료 3가지를 구하는 방법은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로 구해내 나갈 수 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은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 NCX에 P의 X제곱 Q의 N-X제곱이라고 쓰시고 X는 0부터 N까지의 값을 갖는 이런 확률 질량함수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제가 앞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확률 값이 그 통계적 확률과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시행하는 횟수를 무수히 많이 늘리면 시행하는 횟수를 충분히 크게 만들면 얘네들은 수학적 확률과 일치하게 된다. 통계적 확률에 어떤 시행하는 횟수를 충분히 크게 만들면 얘는 수학적 확률로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큰 수의 법칙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었거든. 여기에 93쪽 상단에 보시면 93쪽 상단에 보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임의의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n이 한없이 커질수록 확률 P n분의 X가 이게 통계적 확률로 보자고 전체 시행한 횟수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n분의 X에서 수학적 확률 P를 빼. 이 값은 H보다 작아지는 그런 경우의 확률이 1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통계적인 확률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 실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 안에 다 담아. 그러면 얘네들이 나타내는 확률은 1에 가까워지더라. 1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참고사항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고사항에 큰 수의 법칙은 실행 횟수 n을 크게 할수록 상대도수, 즉 통계적 확률 n분의 x가 수학적 확률 p에 점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이 정도의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과 같은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큰 수의 법칙에 의하여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확률과 확률 분포와 사회적 현상, 자연현상을 연결하는 고리로 얘네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얘네들 가지고 막 뭔가 대단한 걸 하진 않을 거니까. 자, 페이지 95쪽 보세요. 95쪽. 보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주사를 맞는 환자가 완치될 확률,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라 한다. 완치율, 어떤 비율을 줘요. 그럼 얘네들은요 수없이 많은 경험 속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완치될 확률이 구해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독립시행으로 볼 겁니다. 운동선수들의 어떤 상황, 농구선수가 슛을 성공할 확률도 이 농구선수가 수없이 많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던졌을 때 그 중에 한 40%가 들어가? 그러면 슛 성공률을 40%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비율 값은 독립시행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3분의 1은 독립시행에서 완치될 확률 3분의 1로 쓰이게 될 거고, 5명의 환자에게 이 시행을 하는 거지. 5,3분의 1이라는 이런 이항분포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5명의 환자 각각이 완치될 확률은 3분의 1이,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인 독립시행에서 완치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놈을 가지고 확률 질량함수를 만들게 되면 시행한 횟수가 5번, 그 중에 성공하는 완치될 환자의 수를 x, 완치될 확률 3분의 1, 실패할 확률 3분의 2를 가지고 5 빼기 x승, 그리고 여기에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0,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확률 질량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 여기서 x가 4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x가 4일 확률과 x가 5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x가 4가 될 확률은 5씩 4에 3분의 1의 4승 3분의 2 더하기 5씩 5명 모두 완치되는 거지. 3분의 1의 5승. 3의 5승이 243입니다. 분모는 243 잡고요. 5시 4, 5 곱하기 2. 여기 5시 5니까 1. 그러면 얘는 243분의 11. 이런 확률값을 갖게 되네요. 오케이. 자, 이항분포로 표현하고 확률 질량함수,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 질량함수 만드시고 얘네들을 가지고 확률값까지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본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9번에 보면 주어진 어떤 이항분포가 16,p라고 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이 4라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어져 있지 않은 확률값을 구할 수 있죠.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값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16p가 4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어날 확률 p는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지? 16p가 4여야 하므로 p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원하는 분산은 npq 16 4분의 1 4분의 3 분산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x제곱의 평균. 이거 읽을 때 이게 x제곱의 평균인 거야. 확률 변수 x를 제곱해서 평균 되는 건 분산의 계산식에서 구할 수 있죠. 분산의 계산식이 뭐니까? 분산의 계산식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겠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분산이 3이고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평균은 4니까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은 19여야겠지. 오케이. 너 아직 자는 거 아니지? 뭐 눈만 뜨고 있는 거 같지? 나중에 이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 시작 시간이 8시 반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연습시키는 게 뭐냐면 6시 반 이상을 원해요. 사람의 뇌가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래. 그러니까 뇌가 완전히 활성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시간. 그러니까 내가 뭐 뇌를 쓰기 시작해야 되는 시험 시작 전까지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10시에 수업을 하면 8시에는 일어나야 그 뇌가 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일어난 지 한 30분이면 아직도 가수면 상태야. 그치? 한 반쯤 자고 있지.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항분포. 그 이항분포로부터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은 독립시행, 시행한 횟수,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것만으로 어떤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다.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B라는 대문자를 맨 앞에 쓰고 시행한 횟수 N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를 이용해서 N, P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이항분포는 확률 분포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N과 P를 알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기에 충분하거든.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기에 충분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고 그 이후에 확률 분포로부터 평균 NP, 분산 NPQ, 표준 편차 루트 NPQ 다 한 거 아닙니까? 통계에서 꼭 알아야 되는 대표값과 상포도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상황이지. 근데 이 개념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항분포는 우리 학생들이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안 어려운데 수능에서 100점이 되게 높게 나와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한다는 것 자체를 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흰 공 6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 상황을 준 거죠. 여기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180회를 반복했어요. 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면 얘는 독립시행이 아니에요. 이항분포가 아니지.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들어있는 흰 공 6개와 검은 공 3개 중에서 한 개를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또 꺼내서 확인해.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면 이건 독립시행이 된 거지. 왜?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공의 상태가 똑같은 상황으로 바뀐 거 아니야? 독립시행으로 바뀐 거라고. 그러므로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맞고 이 안에서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라고 하면 우리는 160번의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한 번의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6 3분의 2라는 확률을 갖는 독립시행이 된 겁니다.
180이구나. sorry. 180에서 180번의 시행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은 내가 흰 공이 6개 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 안에서 공을 하나 끄집어냈을 때 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수학적으로 봤을 때 9분의 6, 3분의 2가 된 거야. 이게 여기까지 판단이 먼저 끝나야 돼. 아, 얘는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뭐 이걸 했는데 평균은 NP 180 곱하기 3분의 2 3을 나누면 120. 분산은 NPQ 180 3분의 2 3분의 1 그럼 40 나올 거고 표준 편차도 구해라. 루트 40 2루트 10 여기까지 다 구하시면 된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독립시행의 상황을 판단해서 이항분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말하고 나면 별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0-2번도 잠깐 볼까요? 10-2번. (10-2번에) 보면 불량인 전구 4개를 포함하여 10개의 전구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이 무늬로 1개의 전구를 꺼내어 불량인지 확인하는 것. 상자에 다시 넣는 시행을 50회 반복했습니다. 시행한 횟수 50회. 여기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불량인 전구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10분의 4, 5분의 2가 확률이 되는 이러한 독립시행에서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y는 3x 빼기 1이라고 하는 요놈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요 독립시행의 상황은 x라는 놈에 대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x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50 곱하기 5분의 2를 해서 20 분산을 구하면 50 52 5분의 2 5분의 3 5분의 3 하면 4, 3, 12 분산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 얘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3을 곱하고 1을 빼는 확률 변수 y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20에다가 3, 1, 59 확률 변수 x가 3x 빼기 1이면 평균에다가 3 곱하고 1 빼면 되는 거지. 평균은 그 변화를 똑같이 따라가니까 분산은 여기 앞에 보면 3의 제곱 곱하기 분산을 하는 거지. 그지? 929, 928 분산이 108이 된 거고 여기서 뭐 표준 편차도 구하라고 했나요?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굳이 표준 편차 구한다라고 하면 루트 108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 문제를 왜 풀어줬냐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1차적 변화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이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평균과 모든 분산과 모든 표준 편차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이산 확률 분포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연속 확률 분포나 지금 이런 이항 분포나 정규 분포나 다 똑같이 쓸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이산 확률 분포예요. 이산 확률 분포. 그러니까 큰 덩어리 중단원 하나가 끝난 거야.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산 확률 분포를 만들고 그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확률 질량함수나 확률 값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확률 분포라는 걸 써요. 그리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확률 분포 상태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항 분포라고 하는 독립시행의 상황. 물론 이항 분포도 이산 확률 분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독립시행의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이항 분포 그 안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하는 연습을 여러분들하고 한 겁니다. 조금 더 다양한 문제 연습이 필요한 파트이긴 한데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잠깐 끌었다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